비트리. 이 비트리 같은 경우에는 약자가 이진트리의 약자가 뭔지 아시죠? 이진트리의 약자는 바이너리 트리예요. 여기는 B는 바이너리가 아니고 밸런스입니다. 그래가지고 균형 트리예요. 균형 트리고요. 기본적인 사상은 아까 보셨던 MA 서브트리, 서치 또는 서브트리라고도 하고 서치 트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동일한 맥락인데 크게 유형이 B트리, 그 다음에 B 플러스 트리, B 아스타 트리 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요거의 핵심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드의 차수를 줄여주는 게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노드의 레벨 수를 줄여가지고 검색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함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밸런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리프 노드들 있죠. 리프 노드들로부터 모든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게 하면서 그 균형을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최적의 자료 인덱스 구조라든가 자료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RDB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요 비트리 기반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RDB의 인덱스는 이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비트리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트리를 통한 균등한 응답 속도 보장. 균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리프는 같은 레벨에 있음.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탐색 추가 삭제는 루트로부터 시작. 이거는 조금 뭐 의문이네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루트는 그거를 루트라고 하면 루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요 조금 더 진행되다 보면 비트리 삽입하는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드 운행으로 탐색 비효율성 존재. 말이 되게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처음에 보실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요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사례를 보시면서 같이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맞아요. 이노더. 네. 잠깐만요. 여기 잠깐 넘어가고 제가 이게 굳이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해를 도와드리는 게 더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잠깐 여기서 멈추고 한번 이진 트리 있죠. 이진 트리하고 비트리의 그 동작 메커니즘을 한번 비교를 예제로 비교를 해드리는 게 도리어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알고리즘 시간에 혹시 그 메커니즘 한번 해보셨어요? 비트리하고 하긴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뭐 그게 비트리던 아니면 이진트리던 간에 그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삽입, 삭제 요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자료 구조에는 당연히 뭔가 값이 들어오면서 연결이 되면서 삽입돼 가지고 하나의 자료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야 되고요. 만들어진 자료 구조를 내가 원하는 값을 찾기 위해 가지고 서치해 나간 탐색 과정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것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자료를 삭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알고리즘은 잡고 가셔야 되거든요. 어디에도 다 잡고 가셔야 되냐면은 이진트리와 비트리. 나머지 것들은 그 개념적으로만 아시면 되는데 요거까지는 꼭 잡고 가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비트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삽입될 때 그 원칙이 있지만은 여기도 항상 그 리프에서 삽입 삭제가 일어나거든요.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만일 이걸 10이라는 놈을 삽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요. 시나리오 해가지고 10 삽입하고 그 다음에 5, 2, 20 뭐 대충 25 막 만들어 보죠. 삽입할 때 보면은 맨 처음에 10이 먼저 들어가니까 일단은 루트에 10이 먼저 만들어지잖아요. 그 의미로 아마 루트에서 삽입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5가 들어갈 때는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가지고 5라는 놈이 10과 크냐 작냐를 비교해서 작으면 왼편에 크면 오른편에 넣잖아요. 그래서 5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2가 들어갈 때는 쭉 2를 넣어야 되는데 10 있어 이 자리에. 그러면은 작은 데로 가. 또 5랑 비교를 해서 2가 5보다 크나? 일단 이 자리가 차 있네. 그럼 밑으로 딸려줘야 되는데 또 다시 왼쪽으로 와서 2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20이 들어갈 때는 10이 있으니까 흘러가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20으로 가게 되고, 20에서 25 들 때 또 2까지 온 다음에 비교를 해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25를 넣게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삽입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은 내가 원하는 값을 방금 전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삽입을 하면서 똑같은 원리로 내가 원하는 기준점에서 있냐 없냐를 비교해서 그 자리가 일단 차 있으면 다음 그 자식 노드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그 자리가 널이면 걷다가 이제 자료를 꼽아 넣는다. 이 딱 그 원리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있다가 2를 찾아라 하면은 10과 비교해서 작으니까 5로 가고, 5와 다시 비교한 다음에 2는 작으니까 또 여기 가서 2를 찾았어. 그러면 이게 이제 검색이 종료되고, 만일에 원하는 값이 3이었어. 근데 15 간 다음에 작은 데 갔는데 2는 있고 2와 3, 여기 뭔가 3이 있어야 되는데 3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검색 실패하고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요. 삭제는 마찬가지로, 삭제는 반대로, 근데 방금 전에 삽입은 루트부터 이렇게 삽입이 됐잖아요. 삭제는 리프부터 삭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25를 빼게 되면 25는 리프에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데, 내가 20을 날리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 20을 그냥 못 날려요. 그냥 못 날리고 리프에 있는 거와 자리 교체를 해서 이걸 25를 이렇게 올리고 20을 이렇게 내린 다음에 20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자료 구조는 15, 2, 그 다음에 25 이렇게 자료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진 트리는 퀵하게 설명드렸는데 어차피 반복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트리, 똑같은 예제로 밸런스 트리를 한번 해볼게요. 밸런스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에 자료 만들어내니까 삽입부터 똑같이 시작을 할게요. 10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노드에. 근데 밸런스 트리는 지금 가정이 있어야 되죠, 저희가. 자식을 몇 개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진 트리 2개면은 이진 트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으로 가정을 할게요. 3웨이 서브 트리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3웨이 서브 트리라는 거는 보면 자료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포인터가 있고요.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터들이 각각의 밑에 구조를 가르쳐 주면서 이 밑에 있는 또 똑같이 생긴 노드들을 가르쳐 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값들이 들어가고, 여기 또 포인터가 생겼고, 포인터들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또 이렇게 가게 되는 구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자식이 3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3A 서브 트리의 구조잖아요. 이 구조를 가정을 하고 지금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10을 만들게요. 이 포인터를 생략하고 만들게요. 데이터가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노드에. 그래서 10이라는 놈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5가 들어갈게요.
5. 그러면은 10, 그 다음에 여기 5가 들어가야 되죠? 5가. 근데 이게 맞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정렬이 안 돼 있죠? 네.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뭐 5, 10 이렇게 아마 정렬이 될 거예요. 알고리즘적으로. 그 다음에 2가 들어올게요. 2.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이미 이 포인터들 이렇게 앞에 뒤에 다 있고요. 이 하나의 MA 서브트리에 대한 자료 구조가 꽉 찼죠, 지금. 꽉 찼죠.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버플로우가 난다 그러거든요. 오버플로우.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앞에 오버플로우가 나게 되면은 뭐를 한다고 돼 있나요? 밸런스가 비뚤어지는 걸 막기 위해 스플릿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2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2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걸 2가 여기 딱 들어와야 돼요. 2가. 근데 이미 꽉 차 있어요. 오버플로우라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결국은 나래를 세워보면 그냥 그려보면 5하고 1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꽉 차 있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값을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려요. 그리고 요거 두 개 값을 자식 노드에 둬요. 이게 이제 삽입 방법이라서 최종적으로 요 구조를 그려보면 그 다음에 10, 5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면서 중간 값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20이 자식으로 내려가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된다. 이게 이제 저기 말한 저기 얘기를 하는 그 오버플로우 시에 왜곡을 막기 위해서 스플릿이 발생한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보면은 어딘가 보시면은 지금 2는 요 포인터는 요 2는 5보다 작잖아요. 그리고 10은 5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분열이 돼야 되는 거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뭐 5 이렇게 있고 포인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2 값이 하나가 있고 10 값이 이렇게 있고 그 포인터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리프 노드 수가 항상 균형감 있게 만들어지도록 유지를 하는 게 이제 밸런스 틀인 거예요. 요 뒤에 예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자료를 혹시 제가 드린 교재에 예제가 있지 않나요? 잠시만요. 그죠. 예제가 있죠. 제가 요 자료에 지금 예제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예제를 일단은 설명을 좀 이따가 제가 교재를 좀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리를 이제 구조하고 메커니즘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진 트리보다 차수, 자식수가 많이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성능은 좋아지고 하지만 이런 분열 같은 메커니즘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삭제일 때는 더 복잡하거든요. 삭제일 때는 오버플로우가 아니고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더플로우에 대한 부분은 그 옆에 있는 형제 노드들로부터 데이터를 끌어당겨 와서 채워주든가 하여튼간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알고리즘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항상
이진 트리도 마찬가지지만 비트리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검색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검색을 할 때. 그래서 계층적이기 때문에 항상 레코드의 위치를 할 때, 검색을 하든 뭐든 할 때 그런 검색 비교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B 플러스 트리가 나오고 B 아스타 트리가 나오게 되는데, 크게 비트리의 문제를 얘기를 한다면은, 요 뒤에 장표가 하나가 있죠. 장표가 있으니까 장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리 같은 경우에는 탐색할 때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원이 이진 트랩에 비해서 자식수를 많이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제약 조건이 뭐였냐면 각 노드가 2분의 1 이상이 채워져야 함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레벨이 아주 많이 단축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 나오는 앞에 말씀드린 어떤 탐색 성능의 문제는 B 플러스 트리로 해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높이를 압축하는 문제는 B 아스타 트리, 우리 미원 조미료표 있죠? 그 아스타 트리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왜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B 플러스 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구조 자체가 여기 보시는 인덱스 셋과 시퀀스 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연결하는 어떤 그 연결 정보만 가지고 있는데 모든 데이터 값들이 아까 보시면 위에 인덱스 셋에 있는 모든 데이터 값들 있죠. 뭐 50, 20, 30, 100이라는 값들을 리프 노드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덱스 셋은 기본적인 비트리의 성향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탐색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시퀀스 셋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그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아까 공부하셨던 링크드 리스트 구조예요. 키밸류. 그래서 내가 굳이 원하는 값을 찾을 때 루트부터 찾지 않고 순차적으로 시퀀스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쭉 링크드 리스트만 검색을 해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셋에 있는 노드는 리프를 찾아갈 수 있는 키값과 포인터만 가지고 있어. 이게 이제 연결 리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데이터 값은 리프에만 존재하므로 리프 노드만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리의 성능 문제, 탐색 성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B 아스타 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2분의 1 제약이 있었잖아요. 비트리에서 이 제약을 좀 더 완화를 시켜줬다고 보시면 되죠. 이 리프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3분의 2가 찰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조금 더 찰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벨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한 비트리보다는 그 높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리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으로 우리가 인덱스를 구성을 해야 될 때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는 뭐 삽입, 삭제 또는 검색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트리랑 다 동일한데 구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구조가 다른 거고, 요게 이제 지나게 되면은 시험 문제 요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B 트리와 B 플러스 트리, 그 다음에 B 아스타 트리를 비교하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구조를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에다가 예를 들어서 딱 하나를 줘요. 뭐 비트리에 문제를 삽입하는 그 문제, 방금 전에 제가 풀었던 그런 문제 있죠. 그걸 딱 주면서 이거 한번 풀어봐라, 니네가. 그러면 저거를 아까 제가 했던 형식으로 해가지고 쫙 그걸 그려야 돼요. 근데 여기 좋은 게 이걸 알고만 있으면은 만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한정도가 꽉 찬 상태에서 스플릿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밑에 중간에 써있는 그 밑에요. 여기요. 아니 저기 그림.
아, 형제 노드가 꽉 찬 상태에서 그 스위치 네. 비트리 쪽에서 현재 노드들이 비어 있으면 꽉 채운 다음에 밑으로 스플릿 한다는 건가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스플릿이 여기 아까 이렇게 꽉 차 있었잖아요. 네. 형제 노드들이 꽉 차 있잖아요. 네. 분할을 해서 위로 올렸잖아요. 네. 네, 스플릿 한다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아스타의 장점이 되나요? 비아스타의 장점? B의 장점이죠. B트리 전체. B트리의 장점이에요. 근데 비아스타의 장점은 요거예요, 그냥. 이 3분의 2.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요. B트리는 2분의 1이에요. 노드의 절반이 채워지면 스플릿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3분의 2까지 스플릿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용량으로 따지면은 아까는 50%가 꽉 차면은 분열을 해야 됐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3분의 2면은 한 60%, 70% 정도 사이가 되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네. B 플러스하고 비트리를 비아스타를 이렇게 비교하라고 할 때 네. 저런 말을 쓰거나 아니면 대용량 인덱스를 주로 사용한다고 써야 되는데 네네. B 트리의 전체의 장점이라면 네. B 플러스하고 비트리의 비교 대상은 안 되잖아요. 문구를 쓸 때. B 플러스하고 B트리의 비교가 돼. 비교해서 설명하라고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점을 설명을 하려면 그거는 사실 자기의 뭔가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B 트리와 B 플러스 트리와 B 아스타 트리를 비교하라라고 누군가 저에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한 방에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개연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논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트리에 대한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비트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노드에 채울 수 있는 게 2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용량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용량의 문제도 발생을 할 뿐더러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 용량이 다 찼을 때 분열을 해야 되잖아요. 분열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분열을 오버플로우시 스플릿을 한다는 얘기는 분열을 하게 된다는 거는 뭔가 알고리즘에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은 결국에는 컴퓨팅의 오버헤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꼭지를 하나를 먼저 여기서 뽑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단점이 또 있잖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가려면 여기 있는 이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 포인터를 따라가서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성능의 단점이 있어요. 이 각각의 계층을 계속 비교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번 포인트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탐색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단락에 풀 거고요. 그 다음에 2단락에서는 이 간단하게 1번 문제는 우리가 비아스타로 풀 수가 있고요. 탐색의 문제는 B 플러스 트리로 풀 수가 있어요 라고 제가 주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단락에서 이것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냥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어떤 장점과 단점을 뭐 성능 측면과 용량 측면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하나의 비교의 과정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비트리는 요 두 가지 문제가 있고 각각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B 플러스 트리와 B 아스타 트리로 발전을 해왔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한 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좀 있는 거죠. 111회에 제가 합격할 때는 이 비트리 문제가 나오지 않고 R트리가 나왔어요. R트리가 나왔는데 R트리를 설명을 하고 R트리와 R 플러스 트리와 R 아스타 트리를 비교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제가 그거 제 생각엔 제가 그걸 만점을 받아서 4교시에 그 홈런을 친 것 같아요. 이게 4교시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제가 그거를 거의 완벽하게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흐름으로 썼거든요. 똑같은 흐름인데 R트리 혹시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셨어요? 까먹었어요? 왜 계속 까먹으세요?
알트리 뭐 여기 스코프는 아니니까 근데 알트리와 비트리가 되게 유사한데 그것도 알트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알트리라는 건 뭐냐면 이거 GIS라고 배우셨죠? 위치 정보 시스템. 이쪽에서 우리가 위치 정보들을 얘기를 할 때 그냥 물리적으로 놔두고 나면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가지 가구들이 막 배치가 돼 있을 때 이 가구들의 위치를 뭐 이런 식으로 MBR이라고 해가지고 미니멈 렉탱글 뭐더라? 리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이거들 인덱스 구조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요것들 1번, 뭐 2번, 3번을 말 그대로 이 1번 알트리 이렇게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해 놓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것도 비트리처럼 이런 성능상의 문제와 검색상의 문제 같은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제가 그거를 풀었고. 그럼 그 알트리라는 거 할 때 네. 똑같은 방식으로 풀고 네. 분집이라는 말만 넣어서 알트리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그렇죠. 그게 한번 알트리 나중에 한번 문제 보세요. 제가 풀었던 문제와 그 모범 답안하고 거의 유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미니멈 렉탱글 MBR을 정의하시고 MBR 그 알트리의 기본 구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와 아스타를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스시오가 그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비트리도 그런 문제로 항상 나와요. 거기다가 좀 더 레벨을 한 뎁스를 주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이 알고리즘 아냐. 한 맨 마지막 단락에 이거 한번 너 그려봐라 문제 주고 2, 5, 10 순서대로 딱 데이터 값들을 주고 이것들을 스플릿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것까지 해버리면 거의 만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교재에서 지금 제가 준비해온 교재가 제가 최종본이 아니고 중간에 예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구 거 하나 좀 빌려주시면 좀 이따가 1.5시간 시간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신 다음에 그 예제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해를 하고 다음 이제 디자인 쪽으로 넘어갈게요.